안녕하세요, 라이트포유입니다. 가우디파크 김종민 팀장님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같이 살펴볼 거죠? 신축 현장이다 보면은 IoT랑 같이 이렇게 공사가 진행될 때 네. IoT 시스템이 들어가는 배선 구조가 네네. 약간은 틀려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사전부터 계획을 잡아갖고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은 네네. 소소하게 네.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서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스위치 작업할 때 체크해야 될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골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기본적인 배선들이 같이 들어가 구성을 하게 되는데 네. IoT는 콘센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네네. 콘센트에는 전원선 두 가닥이 들어가잖아요. 중성선이랑 하트라인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데 중성선이 꼭 들어와야지 이제 IoT 배선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스위치 자체에 220 상시 전원을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계획들이 잘 잡혀 있을 때 IoT 디바이스들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네네. 간혹 스위치 중에서도 중성선이 필요 없는 제품들도 있긴 한데 좀 더 완벽한 스위치를 생각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중성선을 넣어서 220 전원을 만들어줘야 다양한 제어나 효과적인 사용이 되니까요,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박스 개념이죠. 한국형 박스는 직사각형 박스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네. IoT 제품들은 국내 제품보다는 해외 제품을 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유럽형 박스를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용 박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훨씬 시공상에서 편리하고 두 번째는 디테일도 더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네. 타일로 작업이 될 거라서 제가 이 박스를 댔지만 그냥 목 작업 이렇게 석고보드나 아니면은 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MD나 석고나. MD, 네. 그런 제품들로 이제 마감이 될 때는 이렇게 저는 박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저희가 CNC로 작업한 합판으로 네. 좀 더 설치도 편리하고 마감도 더 깔끔하게 만들고 싶어갖고 한번 보여드리면서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CNC로 제작을 해서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품들 특성상 좀 이렇게 살이 튀어나와서 스위치를 붙였을 때 완벽하게 붙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홈을 파다 보니까는 조금 디테일이 무너지긴 했지만 그래도 스위치를 이제 붙이면 그때는 되게 깔끔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 저희 가우디파크 같은 경우에는 리모트 스위치도 보관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석을 좀 합판 뒤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트 스위치에도 자석을 대거나 뭐 특별한 뭐 다른 조치를 해서 스위치가 붙고 그 다음에 리모트 스위치가 붙어서 디자인상에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리모트 스위치를 뗐을 때도 이 면이 항상 기존 면이랑 똑같은 그런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CNC로 합판을 제작을 하면 스위치 설치하는데 상당히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여기 뭐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뭐 전선이며 통신 케이블이 엄청 많은데 진짜 제가 봐도 엄청 복잡하네요. 일반 전기 배선보다는 훨씬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IoT잖아요. 네. 배선을 한쪽으로 모으는 이유는 나중에 고객님들이 IoT 디바이스들을 운영을 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디바이스들을 어디에 숨겼는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숙지를 하면서 대응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렵고 천장에 뭐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끄집어낸다는 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디바이스들을 한쪽에 모아서 점검에 더 유리하게 그런 식으로 만드는 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이제 판넬이 들어가요. 네네. 디바이스들이 배치가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안 되고를 확인을 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커버만 딱 열어갖고 디바이스들을 다시 페어링을 한다든지 수정을 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거죠. 네. 사실 이렇게 한쪽에 몰아놓으면 공사 진행하기도 훨씬 또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들을 일적으로 다 모아놓으면 이 집이 넓잖아요. 그래서 리피터 역할을 할 제품들이 이제 필요해요. 좀 전에 설명드린 전원이 들어가는 스위치나 통신을 받아갖고 뿌려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설계하실 때, 구상하실 때 진행 꼭 참고하십시오. 그럼 또 다음 포인트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은데 단독주택, 뭐 지하층,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이제 층이 나뉘어져 있다면은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 미리 인터넷선도 작업을 천장에다가 좀 올려놓으면 좋거든요. 이 내용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육이나 이런 것들이 천장에 매입이 돼 있으면 밖에 나와갖고선 지저분하게 돌아다니고 여기로 옮겼다 저기로 옮겼다 이런 손대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방어할 수 있고 위치가 한번 지정이 되면 음영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천장에다가 공유기를 넣어놓자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인데 네. 솔직히 전공구가 있으면 천장면이 깔끔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일단은 공유기가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전공구 하나 내에서 천장 안에다가 공유기를 넣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전공구 안에 지금 현재 저희가 이런 식으로 UTP를 인터넷선.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공한 건 아니고 통신팀에서 미리 진행했고 이렇게 저희는 이 부분만 컨설팅 해드린 거죠. 네. 저희도 시공 가능합니다. 이게 히든 전공구라고 해서 요새는 이제 상당히 면이 깔끔하게 나온 그런 전공구들도 많으니까 미관상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또 말씀드리면 이중 천장 그 사이의 간격이 최소 아무리 못해도 15cm 이상은 떨어져야 된다. 네. 근데 요즘에는 거진 다 시스템 에어컨 많이 설치를 하시다 보니까 네, 네. 그 천장면이 동일하게 갈 때는 거의 그 높이가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된 아파트면 이런 식으로 천장에다가 배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전에 인테리어 할 때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거지 그 인테리어가 다 끝난 다음에는 진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하셔갖고 좀 더 깔끔하게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천장고가 나와야지 되는 이유는 뭐 각종 기기들이 또 들어가야지 되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천장고를 들어가야 돼서. 확인해야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질 수 없는 게 온도 조절기죠. 네. 온도 조절기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스트 온도 조절기가 너무 인기가 좋아서 디자인도 이쁘고 많이들 선택하시고 적용하기 위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네스트 온도 조절기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구동기들을 개별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거실로 하나 가고 또 구동기에서 작은 방 가고 안방 가고 이런 식으로 온도 조절기가 들어가는 입지마다 전부 다 개별로 배선이 날아가야 완벽하게 시공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를 한다던가 건축이 진행이 될 때 개별로 배선이 날아가게 요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스트 온도 조절기 같은 경우에는 AC 24V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뭐 UTP선으로도 요즘에 그 배선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아카라 제품이나 최근에 나오는 다른 제품들은 220V를 그냥 직접 가압해갖고 그 안에서 릴레이가 구동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220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배선을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네스트로 가려다가 아카라가 더 좋네? 그럼 아카라로 가고 네. 뭐 또 다른 제품이 있으면 또 다른 제품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갖고 배선 처리를 먼저 해놓으시면 되고 전동 블라인드나 전동 커튼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또 주의해야 될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배터리 타입도 있지만 상시 전원이 항상 들어가서 운영이 되는 게 최고긴 하잖아요. 네. 전원선을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전부 다 천장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깔끔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고 목공할 때 옆면에서 전원이 나오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천장면에서 홀이 뚫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더 깔끔해 보이긴 하는데 나중에 전동 커튼을 달고 나면 이 배선이 옆으로 이제 조금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의 이제 배선이 보인다. 천장면에서 배선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전동 레일로 그 배선을 가린다고 해도 이래저래 좀 불편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 커튼으로 가려도 좀 신경 쓰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옆면에서 나오는 거 더 적극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전동 커튼이나 전동 블라인드 설치할 때는 이게 뭐 스위치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220 상시 전원을 뽑아 놓으셔야 됩니다. 아, 네, 맞습니다. 천장 쪽에 뭐 콜센터 하나 추가한다 이런 개념으로 작업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은색 전선이 나온 게 있잖아요. 아까 전에 이제 전선이 엄청 많았던 곳에서부터 조명이 설치될 천장 간접으로 LED 스트립이 들어가고 그쪽까지 아까 그 배선이 나온 모습입니다. 팀장님, 여기 같은 경우는 1층, 2층, 3층으로 돼 있잖아요. 아파트는 그냥 뭐 한 층이다 보니까 허브가 하나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또 허브 설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평면적인 부분에서는 신호 전달이 그래도 상당히 잘 되는 편인데 네. 위로 올라가게 되면 신호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각 층마다 허브를 배치하는 게 가장 좋은
좋은 방법이고 네.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인터넷 라인 자체가 하나의 무선 공유기 네. 이런 와이파이 존이 네. 하나의 존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걸 이제 흔히 메시망 네. 구조라고 하죠. 그렇게 진행을 하시려면 모뎀에서 메인 공유기로 기본적으로 연결이 돼서 네. 다시 스위칭 허브로 가서 네. 스위칭 허브에서 각 층으로 모든 인터넷 라인이 뿌려집니다. 그 상태에서 뿌려진 선으로 각 층에 또 공유기를 연결을 해서 메시망을 구축을 하면 와이파이가 똑같은 SSID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품들 연결했을 때 와이파이 이름이 뜨잖아요. 그 한 이름으로 층별로 모두 이제 동일하게 맞춰준다. 전체 건물이 하나의 그냥 와이파이 이름으로 사용하게끔 맞춰주면 거기다가 이제 허브 연결해서 IoT 디바이스들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축 건물이 올라갈 때 어떤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몇 번 이렇게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안 하면은 나중에 마감 끝나고 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 뜯었다가 다시 해야지 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톱다이가 돌아가고 있는 관계로 저희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라이트포유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은 바로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